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돈 풀기 정책에서 이제는 돈 쥐기 정책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 긴축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긴축 발작이 일어나서 신흥국에서 빠져나간다면 우리 수출에도 직격탄을 때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3년이죠. 2013년 5월에 당시 미국의 제롬 파월, 아니죠. 벤 버냉키 중앙은행의 의장,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정책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흥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신흥국에서. 브라질에서도 난리가 나고 인도에서도 난리가 나고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그리고 러시아에서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여러분 신흥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난리가 나는 게 그거예요.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쉽게 말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수입을 많이 할까요? 대한민국 수입을 많이 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신흥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 5월에 미국의 통화정책을 바꿨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14년만 해도 1%가 떨어졌지만 2015년, 2016년까지 계속 빠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흥국에 대한 비중, 우리가 중국이 신흥국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중국이 신흥국에 들어가니까 중국까지 합쳤을 때 테이퍼링 이전, 그러니까 2013년 5월 이전이죠. 5월 이전에는 54.7%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흥국에 대한 비중이. 그런데 테이퍼링이 딱 터지고 나서 2014년에는 53.7%로 1%포인트가 줄어들었고요. 2015년에는 53.4%로 1.3%포인트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53.3%로 1.4%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3년 내리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 1.3%, 1.4%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천억 불 수출하는데 5천억 불에 수출하는데 1%면 적은 액수가 아니죠. 1%면 5천억 불 수출하는데 10%면 500억 불이잖아요. 1%면 50억 불이에요. 5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거의 5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5조. 우리가 여러분 5조를 벌기 위하려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재난지원금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뿌릴 때 11조 뿌렸습니다. 11조. 그렇게 생각하면 5조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거다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코로나19의 어떤 양적 완화
굉장히 많이 했죠. 이게 2013년 5월에 통화정책 기점을 바꾼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계속 돈을 풀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와서 바꿨거든요. 예, 결국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지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미국이 테이퍼링하는 시점 11월부터 이제 수출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내년의 수출은 올해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내년의 수출은 올해보다 더 나쁘다. 이것은요, 이게 지표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지표가 아니고, 예, 다른 거는 믿지를 않습니다. 지표를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니까요. 결국 말입니다. 테이퍼링이 11월에 시작이 되든 12월에 시작이 되든 이게 끝나는 시점 내년 6월이나 내년 7월에 끝날 텐데 그 이후에 예, 우리 경제에 올 수 있는 충격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에서요. 제가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결국은 부채거든요. 예, 이 부채가 이 긴축발작, 이 긴축발작이 일어나서 폭발할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저는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의 대책,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신흥국에만 피해가 있지 선진국에는 피해가 없었어.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오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정부가 또 오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는 모든 걸 오판했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일자리 늘어난다고 했는데 늘어났나요?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오판 안 한 게 없습니다. 이게 고집 때문에 그래요. 경제가 심리라고 하잖아요.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물한테다가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고 예, 이게 너 이렇게 크라 이렇게 하면 답답해서 죽어요. 답답해서. 경제가 마찬가지거든요. 예, 경제 상황이 변할 때마다 융통성 있게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